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의 시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어떻게 보면 100일보다도 더 길게 느껴질 네. 만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시장에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고문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거침없는 성과를 했다고 자아자찬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MBTI가 ESTP예요. ESTP요? 예, 순간 반응 좋고 임금 입력 좋고 어떤 그 자기의 규칙을 벗어나는데 두려움이 없는 네. ESTP입니다. 근데 너무나 자기의 자아자찬으로 지금 점철되고 있는 100일인 것 같아요. 저는 10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앞으로 남은 날이 1360일 남았거든요. 네. 그거는 또 어떻게 가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성적표를 보니까 이제 1기 때 한 거랑 뭐 2기 100일을 뭐 비교해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은 1기 때는 경제 운영 긍정 평가가 64%까지 나서 못해도 C+는 받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는 지금 D를 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경제 운영 긍정 평가가 굉장히 낮은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네.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앞에 전임자들을 일단 치고 나가는 부분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1기 때와는 다르게 100일 동안 아군을 대상으로 총을 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뭐 마무리를 할 건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S&P 500 같은 경우는 1기 때는 5%가 올랐어요. 근데 2기 때는 지금 8%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네. 한마디로 하면 우리 마가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그 마가가 사실은 Make Alliance 동맹들을 going away 시키는 지금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네. 희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1360일이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MBTI가 ESTP입니다. 네. 순간 반응 좋고요. 임기운영 좋지만 어떤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D를 점수로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기 때는 C+, 2기인 지금은 D라는 점수를 부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게 사실 미국의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지율 역대 최저까지 내려간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뭐 가짜다,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그렇죠. 좀 비판의 말을 바로 내놨거든요. 역대 최저 지지율의 배경 앞에서도 잠깐 확인해 주셨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역대 최저 지지라는 게 지금 42%하는데 지금 100일에서 50% 밑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없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요번에 이제 이런 큰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이 무당파가 몰표를 몰아줬거든요. 그럼 무당파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취임 초보다 7% 이상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굉장히 뭐 40% 초반을 가는데 무당파에서 지지율이 거의 70~80% 나왔던 게요. 지금 2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뭐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관세에 대한 반대가 지금 55%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반대의 이제 이론이 될 것 같고요. 경제가 나빠졌다. 지금 찬성하는 부분이 이제 뭐 5대 5인데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앞으로 새겨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100일 동안 실패한 것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을 5개밖에 지금 법안으로 행정명령은 많이 했지만 역대 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나 뭐 소비기업 신뢰축도 뭐 여러 숫자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행정적지 137개 했어요. 근데 80개는 벌써 법원에서 저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지금 사실 지금 시한포탄 같은 게 연방공무원 이제 7만 5천 명 지금 해고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도를 해서 가는데
저거 갖고 문제가 생기면 일론 머스크는 해임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경제가 어떠한 악평까지 받냐면요. 네. 일본의 버블 붕괴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식 국채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한 큰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왜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또 여기에 지지율만 낮은 게 아니라 트럼프 취임 이후로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이 앞서서 다른 대통령, 닉슨 대통령 또한 최악을 기록했지만 그렇죠. 이제 그 당시는 사실 뭐 탄핵 이슈라던가 정치적인 이슈가 맞습니다.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사실 상황이 다시 다르긴 다르죠.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붕괴됐을까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에 마이너스 9.9%가 나오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유대로 지금 했고요. 지금 일단은 1944년 이후에 뭐 역대 대통령들의 첫 100일에는 S&P 500이 일단 평균적으로 2%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100일에 대한 어떤 이 첫 번째 관문을 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10%가 오르거든요. 뭐 케네디도 8%, 뭐 바이든도 사실은 8.5% 100일간에 올랐던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가는데 문제가 네. 주가하고 국채하고 달러가 동시에 하락한 겁니다. 그쵸. 지난 40년 동안 3번밖에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트리플 약세 어떻게 다 뭐 해야 되는데 또 반전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4월 달에 환율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4월 4일 날 상호간세 발표하면서 6%가 빠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원인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특히 또 이 6%가 빠진 거는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닷컴 버블 때 사실 5.8% 빠졌고요. 네. 그리고 9.11 때도 4.9% 같았으니까 빠졌으니까 6% 빠진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트럼프 일기 때는 이 뭐 관세 전쟁이 개각하다 보니까 20개월 이상 이 뭐 약세가 갔던 전례를 봐서는 빠르게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저희도 일기 때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을 지금 읽을 수밖에 없다. 테슬라가요 488불 갔었잖아요. 200불대예요. 반토막 났어요. 네. 뭐 엔비디아는 뭐 지금 100불대에서 헤매이고 있고 자 여기에 어떤 반등이 어떻게 올 건지 환율 보고서 이후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채, 달러, 주식까지 트리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에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달에 있는 주요 이벤트 중에 이제 또 FOMC도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과의 해프닝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또 투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입장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스탠스 자체도 최근 현대사에서는 또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네. 미국 국민들 또는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 뇌리에 지금 박혀 있는 게 뭐냐면 닉슨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는 닉슨 대통령이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요. 네. 아서 번스라는 자기 측근을 연준 의장으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1980년도에 13%의 고공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미국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롬 파웰 뭐 해고하겠다 이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에 하는데 미 연준은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지금 뭐 하고 있죠. 무역 전쟁으로 한 시장 변동성 확대 시에 우린 개입할 거다. 지금 선전포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효과는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표가 나오기까지는 지금 긴축을 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라는 큰 배를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전망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부분 뭐 등등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국민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아서번스 얘기가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파월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지금 뭐 취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효과 확인한 후에 다른 그 2차적인 진행이 이제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관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 경고의 목소리들 계속해서 내걸고 네. 있긴 하거든요. 여름쯤이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제가 정치적으로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면 가만히 냅두시고 더 나빠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빠지게 하고 이게는 뭐 목욕탕 욕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빠진 상태에서 2026년 11월까지 경제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요 100% 이기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경제 운영 방안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간파하는 우리 미국의 전문가 특히 JP 모건 같은 데서는 네. 침체 확률 지금 79%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80%까지 나왔다면 이건 꼭 온다는 얘기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러면 JP 모건에서도 뭐가 그러면 이거를 선두적으로 끌 거냐 반도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반도체의 흐름을 잘 보시면 침체의 정도와 방향 그리고 기간 등이 우리가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 체감해 볼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지속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늦춰줄 수 있는 게 이 무역 긴장의 완화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도 싶은데 가장 중요한 국가가 지금 사실상은 중국이잖아요. 중요한 게 이게 유일한 국가라고 봐야죠. 네, 다른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좀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과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전화가 왔다 그러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는 없는 네. 부분들이고요. 뭐 지금 뭐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느긋한 시진핑 뭐 조급한 트럼프 얘기를 하지만 네.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두분 다. 26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대비책을 해야 되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지금 여유로운 일정을 안 가요. 2027년도에 제21차 당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4연임 지금 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끝내겠다 이제 이랬거든요. 네. 그 두 사람 다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는데 서로 지금 뭐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변곡점이 오는 게 4월 달에 예, 환율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계속 치열한 공방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관세 협상은 이 환율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일가층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뭐 다른 나라와 다 끝나고 지금 중국하고 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70여 개국 상호관세 협상을 90일 내에 끝내는 거는 이거 무리수중이에요, 무리수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뭐 무역 대표부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 진짜로 많이 이번에 해고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미중 관세 협상은 잠깐의 언론의 주목은 피할 수 있어도 네. 환율 보고서 4월 달에 환율 보고서 나옵니다. 이것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격화될 상황이 많고요. 지금 말이라고 합의라는 그 얘기들을 이제 자주 들으셨는데 미국 지금 국채를 다 100년짜리로 좀 바꾸는 합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와 거의 맞먹는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분 다 지금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풀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 무역 관계에서 보면은요 4% 정도가 미국 수출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내수로만 해도 이거 차이는 굉장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패는 사실 시진핑이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어떤 패가 또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시진핑은 돈의 문제인데요. 트럼프는 물건의 문제예요. 당장 쓸 물건. 네. 돈은 적게 벌어도 되지만 쓸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면은 6대 4로 지금 시진핑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뭐 차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베센트 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어제도 좀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고모님께서는 일단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패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긴 좀 이르다 설명을 주셨고요. 일단 중국 쪽과의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상황도 계속해서 함께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겠죠. 오늘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네. 한국 대선 전까지는 협상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7월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하여튼 패키지 그 단어가 나온 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막 개인적으로 너무 뭐 분에 차갖고 왜 패키지로 해요? 패키지로 했는데 내주고 받고 한다는 얘기인데 네. 내줄 거 없는데 그걸 뭘 내주고 받을 걸 받아야지 패키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개별 협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지금 가서 왜 FTA 지금 파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뭐 따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 지금 뭐 7월 회의에서 협의과제 뭐 선정하고 뭐 일정 확정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데 그럼 그거는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이걸 책임 맡으신 분들은 싸워야죠. 싸워서 뭐 그다음에 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FTA 협정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몰아붙여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었죠. 근데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USTR 그리어 대표가 지금 오는데 그때를 기회를 잡아서 딱 앉혀놓고 자, 우리가 4대에 대해서 뭐 환율부터 해서 쭉 얘기를 비관세 관세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맥을 좀 잡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되신다면 양당의 후보들은 여기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강한 의지들을 좀 내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패키지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협상으로 가서 하나씩 두들겨 패서 네. 갖고 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의 가장 중점은 환율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밀고 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맞는 판단이고 선택이다 설명 주셨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산업별로의 또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영향들을 산업군별로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좀 우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네. 받고서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근데 답을 뭐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네. 있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파악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그다음에 어떤 섹터에 이제 하시고 뭐 등등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4대 과제가 있습니다. 관세, 비관세, 그다음에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가장 강점을 두는 거는 통화, 환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과연 환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냐? 절대 안 돼요. 지금 환율이 높아진 건요. 미국 달러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일부러 달러 높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경제 좋아서 올라온 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이 원인들을 파고서 들어가야지 전체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좋아질 건지 우리가 예측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없는 게 지금 가장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네.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의 시발점이 되는 산업군은 반도체라는 얘기들이 한 80% 이상의 전문가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여러분 그 추이를 잘 보시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오시는 게 이 여름까지
투자하는 데서는 아주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주고는 있잖아요. 오늘도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2년 정도의 좀 완화 조치를 보였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좀 품목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트럼프 본인도 지금 70여 개국과 이제 뭐 완료가 됐다는데 조금 뭐 과장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일괄 타게 되는 거 아니고요. 결국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 선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쌓는 그런 계단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결국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 지금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반도체로 인해서 AI가 팬아웃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어떤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수출을 통한 통화 뭐 주요 통화국으로서의 양국의 위상들을 어떻게 살려가느냐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하나 꾀가 있어요. 네. 이 관세 전쟁할 때 자기네들이 관세 먹은 거를 사실 그 당시에는 환율로 60% 이상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거를 안 놔주려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사이에 낀 한국은 굉장히 뭐 중국 위안화하고 동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뭐 전 세계 75개국 이상하고 이런 관세 협상이 있을 때는요. 꼴찌만 안 하면 됩니다. 꼴찌만 안 하면. 곰한테 쫓길 때는요. 맨 마지막 사람보다 한 걸음만 더 빨리 나가시면 여러분 안전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우리 국내 증시와 우리나라에게도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훈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